여러분, 잠깐요. 오늘 이 영상은 전기차 덕후들만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화물 물류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 아니면 그냥 전기 트럭이 진짜 될 수 있냐? 라는 의문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던 분이라면 끝까지 보셔야 해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누르고 오세요. 오늘 내용 꽤 묵직합니다. 자, 화물 운송업계라는 곳은요, 겉에서 보면 그냥 트럭이 짐 싣고 달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얇아요. 마일당 몇 센트 차이로 회사가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적자로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이 차가 좀 더 친환경적이에요 라는 말은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아무도 안 사요. 단순하고 냉정한 세계죠. 그런데 2026년 5월 현재 그 숫자가 드디어 맞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포럼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전기 화물차 인프라와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포럼 모빌리티를 통해 운영되는 한 물류 고객사가 최근 테슬라 세미를 무려 40대 주문했습니다. 한 번에 실제 운행 데모를 보고 나서요. 40대. 숫자가 별로 안 커 보일 수 있어요. 대형 물류사들이 보유한 트럭 대수에 비하면 한 사업장 분량이니까요. 근데 이 주문이 중요한 이유는 주문이 성립된 배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까지 전기 화물차 도입에는 두 가지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자체의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고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에요. 메가와트급 충전 시설을 차고지에 깔려면 그리드 연결 설계부터 전력회사와의 협상, 대규모 초기, 자본 투자까지 차 한 대 사는 것보다 인프라 까는 게 더 머리 아픈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있는데 못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았죠. 포럼 모빌리티는 이 두 장벽을 동시에 허물겠다고 나선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제시하는 모델은 트럭 애즈어 서비스, 줄여서 TS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화물 운송사가 트럭을 직접 구매하고 충전시설도 직접 짓는 대신 포럼 모빌리티가 이걸 다 갖춰두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비슷한 모델을 최근에는 알리아스라는 회사도 도입한 바 있고요. 운송사 입장에서는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전기 트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포럼 모빌리티는 무작위로 충전 거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요 화물 이동 경로와 대형 항만 근처를 타겟으로 삼아서 고용량 충전 거점을 집중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포인트예요. 화물차는 승용차처럼 아무데나 충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루트를 반복하고 특정 거점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충전 인프라가 있으면 운영 효율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 TCO입니다.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에요. 차를 살 때 가격표에 적힌 숫자만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차량 구매비, 연료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감가상각, 운전자 관련 비용 이 모든 걸 합산해서 몇 년치로 나눠야 진짜 이 차 쓰는 게 얼마짜리냐가 나와요. 이게 TCO예요. 화물 트럭처럼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씩 달리는 차량에서는 이 TCO가 마일당 얼마냐로 수렴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디젤 트럭은 구매가는 상대적으로 낮고 인프라 문제도 없으니까 전기 트럭이 연료비에서 절감을 해줘도 TCO로 따지면 여전히 디젤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방정식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전기요금은 디젤 연료값에 비해 더 저렴하고 더 예측 가능해요. 디젤 가격은 국제 유가에 따라 요동치잖아요. 지정학적 긴장, 산유국 정책, 계절 수요, 정제 마진 등등 변수가 너무 많아서 3개월 뒤 연료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반면 전기요금은 계약에 따라 고정 단가를 유지할 수 있고 변동폭이 훨씬 작습니다. 둘째, 테슬라 세미 자체의 하드웨어 특성이에요. 회생제동 시스템과 트리모터 구성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와 파워트레인 관련 소모품 교체 주기가 디젤 트럭보다 훨씬 길어요. 화물차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유지보수 비용이 줄면 차량이 정비소에 묵히는 시간도 줄고 그게 곧 실질적인 운행 가능 시간 증가로 이어지거든요. 배터리 셀 공급이 발목을 잡던 시절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테슬라 세미가 처음 공개된 게 2017년이었잖아요. 당시에도 스펙은 굉장했는데 실제 대량 납품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배터리 셀 자체가 충분히 안 나왔어요. 테슬라 세미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승용차 한 대에 들어가는 셀이면 트럭 한 대를 채우는데 몇 배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네바다의 세미 전용 생산시설을 별도로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병목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40대 주문 같은 물량이 성립될 수 있는 배경 조건이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대형 물류사들이 오랫동안 테슬라 세미를 테스트해왔다는 거예요. 파일럿 단계에서 일단 몇 대 빌려보자 수준이 아니라 실제 혹독한 운행 조건에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서 500마일 주행거리가 실제로 달성된다는 것도 확인됐고
드라이버 리텐션, 즉 운전기사 이직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온다는 것도 검증됐습니다. 운전기사 이직률이 왜 나오냐고요? 테슬라 세미캡은 디젤 트럭보다 훨씬 조용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돼 있어요. 하루 10시간 이상 트럭 안에서 보내는 사람한테 소음이 줄어들고 진동이 줄어들고 좌석 환경이 좋아지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해보신 분들만 알죠.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기사들이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트럭이라는 건 운송사 입장에서 진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채용비, 교육비, 공백비용 다 비용이니까요. 충전, 인프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테슬라는 최근에 베이스 차저라는 새 제품도 선보였어요. 이건 세미형 저속 충전기인데 하루 운행 마치고 차고지에 세워두는 동안 밤새 충전하는 오버나이트 방식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메가와트 충전이 고속 충전이라면 베이스 차저는 저속이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이 낮고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차고지 기반 충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지금 업계 표준으로 굳어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하드웨어, 충전 인프라, 서비스 모델이 한 세트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숫자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브9에서 전기차 관련 뉴스를 계속 다뤄오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온 게 뭔지 아세요? 전기차 전환이 가속되는 결정적 순간은 규제도, 보조금도, 환경 캠페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기사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테슬라 세미의 확산은 정부 정책이나 환경 의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화물 운송사들이 전기 트럭으로 바꾸는 게 경쟁사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걸 수치로 확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명분이 아니라 이익 앞에서 바뀌는 거죠. 이번 포럼 모빌리티를 통한 40대 주문은 그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바다 생산 라인이 물량을 올리면서 공급 병목이 해소되고 이런 충전 인프라 서비스 모델이 확산되면 이 규모의 주문들이 예외적인 뉴스가 아니라 일상적인 뉴스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세미의 40대 수주 배경과 TCO 역전이라는 결정적 변곡점을 짚어봤어요.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관련 내용 이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